스튜디오에 법조팀의 김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앞서 리포트 봤지만 구체적으로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단 오늘 위헌이 난 부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6억 원의 재산을 가진 A씨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A씨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예. A씨가 사망할 경우 각각 얼마씩 받아야 할까요? 계산하기 쉽도록 세금 등의 비용을 일단 제외해 보겠습니다. 그럼 A 씨의 뭐 다른 가족이 없다면 뭐 절반씩 가져가는 게 공평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각자 3억 원씩 가져가면 공평하겠죠. 예. 하지만 A씨가 형이랑 만약 더 친해서 예. 6억 원을 모두 형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예. 어떻게 될까요? 누나가 매우 실망할 것 같은데 A 씨의 재산이니까 A 씨 뜻대로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 이 누나가 최소한의 상속 보장 비용, 예. 그러니까 유류분을 청구하게 되면 예. 3억 원의 3분의 1, 1억 원은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 씨가 6억 원을 형한테 그렇죠. 준다고 해도 누나한테 1억 원을 줘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 판단으로 이 부분이 바로 달라졌습니다. 예. 이 오늘부터는 고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이 폐지가 됐거든요. 예. 위헌 판단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예. 형이 6억 원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A씨가 6억 원의 재산을 형에게 몰아주든 누나에게 몰아주든 제3자나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든 A씨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만 있을 경우에는요. 예, 그렇군요.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 가운데 하나 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 고아라법 비슷한 건데요. 자, 이 폐륜 행위를 한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유류분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양 의무를 모두 저버렸다가 예. 고인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 2019년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예.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예. 하지만 이 구하라법 그동안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유족들에게 예외 없이 일정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민법 1112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예. 이러면서 다시 구하라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헌재는 유류분에 한해서 예외 사유를 반드시 도입하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같이 논의를 하면서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오늘 결정 가운데 또 있습니다. 이 특정인의 기여분을 좀 인정해야 된다 그런 판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인을 부양한 자에 대한 기여분을 좀 더 많이 인정해 주자 이런 겁니다. 예. 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옆에서 부양한 분에게 예를 들어서 기여를 했으니 뭐 1억 원을 더 주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걸 기여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른바 이 기여분은 유류분 청구의 예외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동안은 이 기여분이 1억이라고 쳐도 총 재산에 합쳐서 유류분을 나눴거든요. 공평하게 나누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기여분을 먼저 공제를 하자는 겁니다. 예. 기여를 했으니까 1억 원은 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을 나누게 하자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그 기여자에 대한 보장이 조금 더 강화가 되겠죠. 예. 다만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는 유족들에게 구성원별로 딱딱 일정한 비율대로 상속 비율을 정한 그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조금 정리해 볼까요? 오늘 헌재 결정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인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말자. 두 번째는 폐륜 가족에게까지 유류분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류분을 반대하는 입장의 핵심적인 주장은 내 재산인데 왜 내가 예. 마음대로 못하나? 그러니까 고인의 입장에서요. 예. 이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펀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다만 그 범위에 있어서 고인의 형제 자매를 포함할 필요까지는 없다. 현대 사회에서. 예. 그리고 유류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별도로 구정하지 않아서 폐륜 행위를 한 친족까지 유류분을 반드시 주게끔 한 것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 유류분 분쟁이 어느 정도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한번 저희 표를 띄워놓고 보면요. 그래픽 볼까요? 네, 이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2년 590건에서 지난해 2035건으로 약 10년 사이 3.5배가량 늘었습니다. 3배나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7건이 접수가 됐고요. 네. 오늘 헌재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좀 궁금한 게뭐 상속 분쟁은 재계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 이 판결을 예의주시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기업 오너들의 경우 상속 재산에서 이 회사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예. 이 유류분은 항상 관심의 대상입니다. 예. 이 상속 발생 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때문에 이번 헌재 판결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봤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부분이 고인의 형제 자매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폐륜 가족 부분 이런 부분뿐이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동안 현재 재계에서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과는 그러니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대개의 경우 유류분 소송의 경우 재계에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소송은 별로 없다 네, 이 말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헌재의 결정이 하나의 조항은 위헌이었고 두 개의 조항은 헌법 불합치였습니다. 자, 효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네, 일단 헌재는 내년 말까지 헌법 불합치가 난 부분에 대해서 예. 법을 개정해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 유류분 분쟁 사례는 워낙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예. 어떤 경우에 유류분을 상실시켜야 할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폐륜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또 그리고 이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폐륜 가족들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되겠죠. 예. 다만 오늘 위헌 판단이 난 고인의 형제 그리고 자매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바로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고인의 형제 자매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